자, 그럼 이번엔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용한 두 번째 예제로서요.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 패키지로 쪼갠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이런 조금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파일을 전송하는 파트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다만 앞에 있는 그 텍스트를 전송하는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전송하는 경우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이번에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는 텍스트를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계속 받는 걸 했었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가 보낸 것을 자기가 받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포트로 바인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있는 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두 클라이언트가 얘도 10,000번으로 바인딩 됐고 얘도 10,000번으로 바인딩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0번이라고 하는 이름에 똑같이 조인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 단체방에 똑같이 조인이 된 거란 말이죠. 이 소켓이.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지금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어차피 둘 다 자기가 쓰게 되면 자기가 또 받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소켓이 또 여기다가 무언가를 쓰게 되면 또 똑같이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트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10,000번으로 바인딩 하는데 여기는 20,000번으로 바인딩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조인을 하게 되면 10,000이라고 하는 번에 바인딩 됐으니까 10,000번에 조인된 상태일 거고, 얘는 20,000번에 조인 상태, 그러니까 20,000번에 조인된 상태일 테니까 바인딩이 만약에 20,000번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데이터를 보낼 때 20,000번한테만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자기는 안 받겠죠. 20,000번만 받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10,000번에다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냥 10,000번만 받지 자기는 안 받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내서 실제로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다시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거면요. 멀티캐스트 통신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데이터그램 소켓, UDP를 써서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 이 데이터그램 소켓한테 바로 보내면 되지 굳이 멀티캐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멀티캐스트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대 N 또는 N대 N, 다시 말해서 한 번 내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게 한꺼번에 쫙 연결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여기 클라이언트가 3명, 4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클라이언트를 다 서로 다른 포트로 분리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두 놈한테 보내려면 하나는 10,000번한테 보내고 하나는 20,000번한테 보내고 두 번 보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멀티캐스트 통신이 아니죠. 내가 두 사람한테 보내기 위해서 두 번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고 멀티캐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이렇게 포트를 분리해서 만드는 방법은 멀티캐스트 관점에서는 그닥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이 예제가 구성된 방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라고 하는 것과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인 시점과 리브 시점을 조율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를 그냥 쭉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받지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와 닿게 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라이언트 A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A는 여전히 10,000번의 바인딩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도요, 소켓을 만들었고, 멀티캐스트 소켓을 만들었고, 똑같은 번호인 10,000번의 바인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인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조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파일 이름을 전송하고, 그러니까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파일 이름을 제일 먼저 전송하고, 그 다음에 파일의 시작 태그, 파일의 실제 부분, 그 다음에 파일의 끝 태그로 각각 스타트, 파일 송신, 엔드, 이렇게 총 4가지 정보를 나눠서 보냈습니다. 요게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파일에 대한 모든 것들, 파일 전송을 위한 모든 걸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클라이언트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지금 멀티캐스트에 송신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멀티캐스트는 조인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조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리는 얘는 지금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요, 시작하자마자, 소켓을 만들자마자 1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조인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까 10,000번 방에 이렇게 단체 대항이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클라이언트 B의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조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혼자 있습니다. 이 10,000번에. 왜냐하면 여기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은 지금 조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 그럼 파일을 다 보낼 때까지 주구장창 이 파일들이 이렇게 막 갈 텐데 이 모든 파일들은 누구만 받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멀티캐스트 소켓만 받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파일을 다 보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다시요. 이 파일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서야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 파일 보내고 나서 이제 조인을 하니까 이제는 파일 보낸 거는 이미 벌써 보내고 조인하기 전에 보냈으니까 이 데이터는 못 받을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 파일을 보낸 다음서부터 오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부터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시작하자마자 일단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하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파일이 막 도착할 거예요. 파일에 관련된 정보들이 도착할 겁니다. 이만큼이 다 파일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럼 이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다 받았어. 그래서 파일을 완전히 수신을 다 끝냈습니다. 파일의 수신이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얘는 리브 그룹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파일 다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내가 아무런 데이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파일을 보내기 전에는 여기에 오른쪽 클라이언트 B, 이걸 클라이언트 B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일을 보내기 전에는 클라이언트 B만 여기에 조인되어져 있었는데 파일을 보낸 다음에 이번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만 여기에 조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한순간에 여기에는 한 사람만 지금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파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파일 다 받고 나서 이제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놈으로 얘가 그룹을 탈퇴한 다음에, 그룹을 나간 다음에 이제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이 텍스트 문구를 전송했어요. 그럼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 문구를 여전히 10,000번 포트에다가 쐈으니까 실제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글자를 써봤자 지금은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만 조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놈만 이렇게 조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 그 데이터는 누구만 받아요? 여기 있는 요 놈만 받겠죠. 파일 전송 완료. 얘는 다시 받지 않을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왼쪽에서 다 끝나고 나면 리브 그룹에서 그룹을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10,000번 방 단체 대화방에는 아무도 없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죠.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받기 싫을 때는 조인 리브로 나가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에는 10,000번 방이 있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념적으로 내가 받고 싶을 때만 조인을 하고요. 받기 싫을 때 지금 내가 받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는 내가 보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 중에서는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그룹을 탈퇴하거나 아직 조인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고 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왼쪽에서는 파일을 전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만 딱 받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파일을 자기가 받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자기가 보낸 파일을 자기가 또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대편이 보낸 파일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또 상대편에 보낸 파일 전송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만 각각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뭘로 컨트롤했냐면 조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과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트롤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멀티캐스트 그룹 가지고 내가 보낸 데이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포트를 서로 분리시켜 버리거나 바인딩된 포트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조인이라고 하는 그룹, 조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과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정말 받고자 하는 시간, 그 타이밍에만 조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앞으로 지금 뒷부분에서 보게 될 이 예제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인과 리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받지 않도록 설계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A부터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로 이 멀티캐스트를 그대로 저장을 해놨고요. 10,000번 포트에다가 포트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캐스트 소켓을 만들어 놨는데요. 멀티캐스트 소켓을 10,000번으로 바인딩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로딩할 겁니다. 자, 파일을 읽어야지 파일을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일을 읽었고요. 자, 이 파일은 실습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TCP랑 UDP에서 전송했던 파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쓸 때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쓸 거고요. 자,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반드시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BIS, 이번에는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인풋 스트림에 연결되어져 있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BIS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를 읽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그림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에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일 이름을 전송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는 앞에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get name이라고 하게 되면 파일 name이 나올 텐데 그 파일 name이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 패킷 안에다 집어넣고 수신지의 주소는 멀티캐스트의 어드레스 그리고 멀티캐스트 포트, 멀티캐스트 포트는 10,000번이었었죠. 이 10,000번에다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send 하게 되면 실제로 저기로 데이터가 도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인한 적 없죠? 다시 말해서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지만 지금 멀티캐스트 그룹에다가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지금 10,000번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나는 받지 않겠네요. 클라이언트 A는 받지 않겠네요. 조인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파일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태그입니다. 이 스타트 태그를 똑같이 데이터그램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소로 또 보냈습니다. send 했습니다. 역시 나는 아직 조인 안 했으니까 내가 받지 않겠네요. 10,000번으로 도착할 거고요.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2048 사이즈로 나눴습니다. 뭐 4096 사이즈로 나누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사이즈로 나눠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BIS라고 하는 놈이 아까 그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었었잖아요. 자, 그거를 요 사이즈의 크기로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8, 2048 이렇게 사이즈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짜투리가 생기면 마지막 랭스는 2048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파일까지 읽게 되면 -1이 나올 거고요. 파일의 끝을 만나서 -1이 나오게 되면 while문을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동안은 주구장창 내가 읽은 데이터의 배열과 그리고 내가 읽은 데이터의 그 배열의 읽은 개수, 바이트의 개수까지 포함시켜서 결국에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동일한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패킷을 만들어서 이 패킷을 똑같이 send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질 테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읽은 데이터의 개수가 -1일 때까지 while문을 반복하면서 파일을 계속 쪼개가지고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을 만나서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끝났다는 소리니까 클라이언트 B가 마지막 파일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파일이 전송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end라고 하는 태그를 보낼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end라고 하는 태그를 데이터그램 패킷에다 집어넣어서 도착지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send를 하게 되면 이제 저쪽 반대편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은 여기 있는 end라고 하는 데이터까지 받겠죠.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냈던 총 파일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도착할 때까지는, 전송될 때까지는 그 그룹에 실제로 그룹에 조인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데이터를 전혀 안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데이터는 자기는 안 받겠네요. 파일은. 자, 하지만 이제 조인했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이 주소에 도착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받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인을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receive 메시지하고 데이터를 수신 대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은요,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고 나면 파일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낼 거란 말이죠. 그 데이터가 여기로 도착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그 멀티캐스트 소켓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테스트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빈 거 만들어 놓고 리시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보냈는지 어떤 내용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출력하는 메서드이에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또 다시 재활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받고 나면 이제 리브 그룹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A 측면만 보도록 할까요? 물론 지금 클라이언트 B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이 처음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전송이 시작해서 이게 파일이 전송이 될 겁니다. 전송이 다 되다가 전송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지금 그냥 화면 출력만 한 거고요. 자기가 받은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데이터를 잘 받았습니다.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는 요 메시지가 올 텐데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바로 요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아진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편은 파일을 다 받은 다음에 요 데이터를 전송할 건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 A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B에 대한 내용은요. 클라이언트 B에 대한 예제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A 이해하셨죠? 자,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멀티캐스트 포트 만들었고요. 파일 읽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파일과 관련된 정보로 첫 번째 1번 파일 이름 보냈고요. 2번 스타트 태그 보냈습니다. 자, 3번 실제 파일 보냈고요. 4번 엔드 태그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비로소 조인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수신 가능 상태가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A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신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수신한 데이터를 출력해서 확인해 봤더니 리시브 메시지에서 확인해 봤더니 보내온 주소와 내용이 각각 클라이언트 B가 보낸 거고요.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랍니다.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룹을 탈퇴하고 소켓을 닫은 게 클라이언트 A의 전체적인 큰 구조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A가 끝났으면 클라이언트 B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저장해 놨고요. 멀티캐스트 포트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멀티캐스트 소켓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조인 그룹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마자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은 바로 수신 대기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수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A가 파일을 막 보내면 클라이언트 B는 시작하자마자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를 실행을 해야겠죠. 얘가 수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이 파일을 보내야 얘가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TCP부터 시작해서 이 멀티캐스트까지요.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을 한번 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가 됐으니까 첫 번째로는 파일 이름을 수신할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을 수신한 다음에 그 파일 이름을 받은 걸 가지고 파일 네임을 뽑아내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파일 네임을 뽑아낸 다음에 이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파일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자, 그 파일 객체에다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 거고요. 자, 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속도를 개선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연결되어져 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파일에다 그대로 쓴다는 소리겠죠. BOS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파일의 데이터가 써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까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스타트와 엔드 그리고 실제 그 사이에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또 실제 파일 데이터들이 막 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UDP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는데요. 일단 MCS에서 리시브 했고 리시브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올까요? 이 스타트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받은 데이터 파일, 이만큼이 지금 누가 온다고요? 여기서 받은 파일이니까 첫 번째 스타트라고 하는 놈이 그 다음에 올 거잖아요. 파일 네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스타트니까. 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equals, 누구랑 똑같으면, 스타트랑 똑같으면, 아, 이제 파일이 전송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 돌리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막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서부터 오는 것들은 실제 파일 데이터일 테니까 자, 리시브를 해볼게요. 리시브 하고 나서 데이터를 다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시브에서 데이터 받은 리시브 패킷이라고 하는 것에서 꺼낸 데이터를 BOS,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는 BOS에다가 write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데이터들이 다 파일에 쓰여지겠죠. 파일에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면 end sign이랑 내가 받은 파일, 다시 말해서 receive 패키지에서 받은 파일이 end sign이랑 똑같아지는 경우, 다시 말해서 end sign이랑 똑같다는 소리는 파일의 끝이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파일에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end라고 하는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다 파일 정보니까, 파일이 조각난 정보니까 그걸 다 계속 파일에 써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파일이 다 써지게 되면 BOS, 다시 말해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클로즈 시키면 되는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파일 수신 완료라고 그냥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화면에 출력한 거고요. 상대편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낼 겁니다. 자, 근데 상대편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리브 그룹으로 이 그룹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똑같이 지금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로 만번방에 지금 조인된 상태였었는데 여기서 리브 그룹이라고 했던 소리는 얘를 이제 더 이상 탈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B는 자기가 다시 수신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리브를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 B에 파일 수신 완료해놓고 데이터를 샌드했는데 보내는 주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냈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 벌써 클라이언트 B는 리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대화방을 탈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않겠죠. 하지만 아까 클라이언트 A는 파일을 보내자마자 다시 여기에 조인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A는 지금 조인되어져 있으니까 이 데이터, 다시 말해서 지금 샌드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A는 받겠죠.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B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일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지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를 따로따로 설명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클라이언트 A와, 그러니까 앞에서 그림, 최초의 그림 있잖아요. 요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 그림. 요 그림을 좌우를 쳐다보시면서 실제로 순서적으로 얘가 먼저 어떤 걸 보내고 제가 어떤 걸 받고 얘가 조인하고 제가 리브하고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일단은 맞춰 보신 다음에 다시 예제를 보시면 둘 사이가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멀티캐스트의 통신에 대한 마지막 예제로서 두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자바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네트워크의 개요에 대한 것들을 일단 배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TCP와 UDP 그리고 멀티캐스트 통신까지 배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간에 요 근래에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바 IO와 더불어서 반드시 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바 IO를 모르면 통신을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IO 때문에 통신이 이해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바 IO랑 그 자바 네트워크 두 개의 그 챕터는요 하나로 묶어서 꼭 여러 번 반복하셔서 두 개를 한 세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바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